올해도 새학기를 앞둔 대학가에선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겠죠. 최악의 전세난을 틈타서 전세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 진짜. 정말 나쁜 일이야. 800이었는데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전세 3천원이요. 아유. 부모님한테 손을 빌렸죠. 시작하는 친구들한테. 한순간에 날아간 전세금과 함께 청년들의 희망도 무너졌습니다. 네. 대체 누가 이 청년들을 울린 걸까? 40억대 전세 사기 사건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한 대학가를 발칵 뒤집어 놓은 전세 사기 사건이 벌어진 곳은 전라북도 익산시. 한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2년 전 전세 기간이 만료됐지만 전세금 6,8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김민석 씨. 계약 기간은 20년 3월까지였는데 2019년 초에 저희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월세에 살며 악착같이 모아 어렵게 전세금을 마련한 민석 씨. 내 집 마련에 부푼 꿈을 안고 전셋집을 알아봤다는데요. 오랜 시간 발품을 판 끝에 드디어 전세 매물을 발견하고 당시 주변 대비 저렴한 전세가에 TV, 드라이기 등 가전제품이 갖춰져 있어서 마음에 쏙 들었답니다. 네. 집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풀옵션이라니까. 여기 관리비는 있잖아요. 이거 1년치를 미리 주시면 자정. 1년치 관리비를. 관리비를 그 당시에 이제 계약할 때도 관리비를 미리 납부하면 좀 깎아준다고 해서 한 번에 내버리신 분들도 많아요. 1년치, 2년치를 이제 연락이 안 되고 보일러 고장이라든지 뭐 제 방 같은 경우는 물이 많이 아하. 네. 어느 날부터 천장에서 물이 새는 등 곳곳에 문제가 발생했지만 조치를 취해주지 않은 집주인. 불안한 마음에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 해당 건물에 경매가 진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경매가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고서 연락을 했을 때 답변이 좀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한 장문의 문자를 이제 모든 피해자들 똑같이 보냈어요. 뭐 자기가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어서 뭐 돈을 받지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당시 민석 씨와 집주인 강 씨가 나눴다는 문자입니다. 그는 세입자들에게 자신의 힘든 상황을 호소했다는데요. 그리고는 어떻게든 전세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마치 계약금을 돌려줄 것처럼 문자하던 강 씨. 하지만 현재는 잠적했구나. 경매가 끝나서 전세금이 6,800이었는데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아, 빚이 있는 상태로 그 집에서 나오게 돼서 집은 이제 없는 상태고요. 입장에 다행히 좀 양해를 해주셔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나래 양도 같은 피해를 건물 당했다는데요. 위치가 어딘지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이 위로 올라가세요. 여기 이 건물이에요. 아, 저 건물? 저 건물 그러면 저 건물 어디 살았었어요? 저는 저기 3층 맨 끝쪽 방에 살았었어요. 부모님과 떨어져 생애 첫 자취를 시작한 곳. 하지만 이곳에서의 기억은 악몽으로 남았습니다. 그랬겠네요. 돈이 한두 푼이 아니다 보니까 기숙사를 들어가려고 한 건데 기숙사 떨어져서 그래도 전세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그래서 가셨는데. 전세 중에서 나름 저렴하고 방 상태가 괜찮아 보이는 방으로 고르고 고른 고른 거였구나. 피해 금액이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전세 3,000원. 아유, 너무 크다. 부모님한테 손을 빌렸죠. 어떡해. 대출도 아깝네. 좀 찾아야지, 이거 어떻게. 그런데 이 일대에서 같은 집주인에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만 106명, 무려 41억 원의 피해가 났는데요. 40억. 한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 사기의 발단,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를 통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원룸의 어떤 그 매입 가격, 매수 가격이 10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보통 10억에 이제 원룸을 사잖아요. 사면은 보통은 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일부 받거든요. 그러면 60%나 70% 정도 대출 받아요. 그럼 나머지 이제 3억이나 4억이 필요하잖아요.
그 300에 사원이 필요하면 원룸에 거기에 한 20개 호실이 있다라고 치면 20개 호실에서 보증금을 2천만 원씩만 받아도 4억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자기 돈 하나도 없이 10억이라는 돈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아, 이 일대에서 16채의 건물을 보유한 재력가로 소문이 자자했다는 강 씨. 정말 자기 돈. 그의 사기 수법은 원룸 건물을 사들이는 것으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예. 강 씨는 건물을 매입한 후 방을 임대해 전세 보증금을 확보하고 그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 돈으로 또 다른 건물을 계속 사들이는 이른바 갭투자 방식을 이용한 건데요. 네. 대출이 나오는 게 신기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네. 서로 공모를 해서 한 4사람이 이렇게 가족이 아. 힘으로. 4사람이 가해자입니다. 가해자고 실제 피해자들과 계약을 했던 집주인 강 씨. 그런데 실은 친형이 범행을 주도했고 친누나와 조카 등이 가담한 야. 가족 범죄였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전세를 구하는 청년들에게 광고를 하는 것부터 계약 체결까지 각기 맡은 역할에 따라 계획적으로 움직였는데요. 네. 대체 이들은 왜 청년들을 노린 가혹한 범행을 저지른 걸까? 사건 이후 잠적한 강 씨는 공개 수배됐고 법의 심판도 받지 않은 아, 상황입니다. 수배 중이군요.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사기를 주도한 친형은 징역 13년 6개월, 범행에 가담한 조카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네. 통장과 명의를 제공한 친누나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친형과 조카는 수감된 상태. 누나에게선 돈이 사용된 흔적을 들을 수 있을까 찾아가 봤지만 만날 수는 안 없었습니다. 만나주겠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독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전세 계약을 맺은 피해자들이 많은 건데요. 아, 부동산 중개소. 전세가 하나 정도 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경매가 다 가고 나서 이제 제가 확정일자를 뽑아보니까 저보다 6분이나 더 계시더라고요. 혹시라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했던 민석 씨를 안심시킨 공인중개사. 그러나 각종 권리 관계에 대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서에도 아무런 표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취약한 계층들은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믿고 가는 거죠. 무시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공인중개사라는 책임이 왜 있는 걸까? 야. 그렇다면 당시 해당 건물의 위험성을 알려주지 않은 부동산의 책임은 없는 걸까요? 이거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혹시 맨날 스트레스 받는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인근 부동산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되게 대다수가 거기서 많이 근데 지금 저희도 같은 부동산 업계에 있는데 여기는 공인중개사로서는 알 수밖에 없거든요. 주로 했다고 하면 자기가 한 건물을 전세를 몇 개 썼는지 알 거 아니에요. 금액을 다시 나눴어야지. 수수료 2배 주는 것도 있었고. 아, 집주인은 잠적하고 공인중개사 역시 책임을 회피하는 책임을 상황. 회피하고. 그 사람이 사기꾼일지 말지를 걱정하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이런 사기에 대한 처벌들이 강화되면은 맞습니다. 어쨌건 전세란 제도는 저희한테는 사달이니까 이게 안전했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의 꿈을 짓밟은 전세 사기. 피해 보상은 물론이고 전세 사기를 근절할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학생들을 주로 상대로 전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지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저는 이게 가족 사기단이라는 게 너무 충격적이네요, 변호사님. 예, 그러니까요. 네. 일단 그 주범인 지금 강 씨는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도피 잠적한 상태고요. 네. 그다음에 형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재판을 받은 상태고 조카 그다음에 누나
이렇게 일가족 전체가 지금 관련되어 있는 사건들이고 네. 특히 피해자들이 지금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2천, 네. 3천씩. 그러다 보니까 저런 가족 사기단 형태라고 하는 것이 정말 대단한 충격인 겁니다. 야, 뭐 가해 일당은 뭐 그 금액으로 호화 생활을 즐겼다고 하는데요. 처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도망간 사람은 이제 잡기 위해서 경찰이 추적 중에 있고 네. 그 형이라고 하는 분은 법원에서도 대단히 죄질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징역 13년 하고 6개월을 지금 선고를 13년 했고요. 6개월. 네, 그렇네요. 예. 그다음에 그 조카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그다음에 친누나는 직접 범행에 가담은 안 했지만 이 사기친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 이래서 벌금 네. 3천만 원을 지금 선고해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저분들이 지금 저 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했는데 항소를 했습니까? 예, 네. 사실은 자기들은 상관이 없고 지금 도망가 있는 동생 강 씨가 주범이다. 자기들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피해 배상일 텐데 아직까지도 그 손해본 금액을 배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상 처리는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경매에 넘어가서 학생들이 일부 금액을 아주 극히 소액을 지금 경매를 통해서 배당을 받았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문제가 됐던 공인중개사분에 대해서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공인중개사분도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보니까 소송이 지금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 상태고 네. 이게 만약에 이제 보증보험에 들었다면 조금 피해 보상이 좀 용이할 텐데 보증보험에도 거의 들어있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학생들의 피해가 지금 큰 상태입니다. 전세 사기 사건이 법의 허점을 노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좀 짚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네. 우선 학생들께서 이제 꼼꼼하게 좀 부동산 등기부를 보고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는지 네. 또 누가 앞서서 이 건물에 대해서 압류나 가압류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전세 계약해서 이제 중도금이나 잔금 납입하면 그 순간에 바로 주민등록을 이전을 시켜 놓으면 근저당보다 앞서는 선순위 효과가 생깁니다. 확정이 그래서 돼야 돼요. 바로 전입신고를 하라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집주인하고 얘기를 해서 전세 보증금 이 보상보험이 있습니다. 보증보험이. 그래서 이 보증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으니까 거기에 가입을 해두면 이런 상황에서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어떤 네. 상황이 됩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이 또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년들의 꿈을 앗아간 사건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오는 3월 11일에 항소심 2번째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배심원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국민배심원이었습니다.